자, 우리가 진도가 좀 느리다. 그래서 원래 지금 수요를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평소에 큰 못 나갔어. 그래서 우선은 이건 진도 좀 나갈 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진도부터 좀 나가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보자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도형이야, 도형. 우리가 지금까지 삼각방정식과 부등식, 물론 이제 식을 주로 이제 했다면 함수와 식을 푸는 거였는데,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부터는 이제 도형이라 주로 뭐 길이, 넓이 뭐 이런 걸 구할 때 많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잘 봐야 돼요. 이거. 자, 삼각형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삼각형을 쓸 때 각은 대문자로 쓰고 마주보는 변을 같은 문자로 알파벳으로 쓰는 거 알지? 이렇게 우리가 규칙이야, 이게 규칙. 그래서 마주보는 게 같은 알파벳이 돼야 돼, 같은 알파벳. 근데 변은 소문자. 각은 대문자. 그래서 이 총 3개의 각과 이 3개의 변을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용요소라고 그래. 그러니까 3개의 변과 3개의 각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삼각형의 용요소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규칙만 알고 있으면 돼. 마주보는 알파벳은 같아야 된다. 자, 그럼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첫 번째 공식 사인 법칙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자, 외접원이라고 하지. 이렇게 밖에서 접하는 원을 외접원이라고 할 때 어떤 규칙이 있냐면, 자, 외접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해보자.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로 쓰면 우리가 사인 법칙이라고 해요.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A는 2R과 같다. 자, 이게 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야 되거든. 그럼 사인 A분의 A. 자, 마주보는 각과 변 대응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사인 B분의 B도 그렇고 사인 C분의 C도 마찬가지야. 자, 이거는 증명을 첫 시간이니까 증명을 해줄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이게 외워져야 돼. 사인 법칙이라는 게 사인 A분의 A가 2R과 같다. R은 뭐다? 외접원의 반지름을 말하니까 2R은 뭐야? 외접원의 지름을 얘기하는 거야. 외접원의 지름. 그럼 이게 우리가 삼각형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지? 얘가 둔각 삼각형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각각의 경우에 이게 다 성립을 하냐? 그걸 증명을 해야겠지? 자, 우선 예각 삼각형을 본다면 자, 요걸 지름이라고 잡자. 지름. 그러면은 우리가 이건 중3 때 배웠던 거야. 3-2에서 배웠던 원의 성질이 우리가 지금 이용해 먹을 거야, 이제. 원이기 때문에. 자, 이게 지름인데 요거 무조건 직각이죠, 요거. 직각. 요걸 A'이라고 하자. 우리가 근데 삼각비라는 건 뭐니? 직각 삼각형의 전제야. 자, 그럴 때 우리가 요각과 요각은 뭐야? 원주각이니까 같지. 원주각이 뭐야? 요 호에 대한 원주각,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각을 원주각이라고 해. 원주각은 무조건 일치하잖아.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은 크게 같다는 게 바로 원의 성질이지. 그러니까 요각과 요각이 같은 거야. 그래서 사인 A는 사인 A 프라임과 똑같은 말이야, 그지? 자, 그럼 이게 외접원의 지름이 2R이야. 그럼 우리가 사인 A분의 사인 A가 사인 A 프라임과 같은 거야. 같은 각이니까. 그게 뭐야? 2R분의 이 변이 뭐야? A가 마주보는 변을 우리가 스몰 a라고 했지? 2R분의 A라고 한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얘랑 얘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돼? 2R은 사인 A분의 A. 바로 공식이 나오지. 유도가 되지, 그치? 그래서 예각이 때 성질. 자, 그 다음에 둔각이 때. 자, 이게 둔각이라면 여기서도 지름을 이렇게 그려.
자, 그럼 여기가 직각이 되겠지. 이게 지름일 때 항상 직각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자, 여기를 A'이라고 하자. 자, 그럼 우리가 또 원의 성질 중에 뭐 있니?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끼리 어떤 성질이 있지? 마주보는 각의 몇 도니? 180도. 그지? 얘가 A랑 A'의 합은 180도야, 그지? 그러면 sin A는 자, A가 180 빼기 A 프라임. 맞지? 그러면 뭐가 나올까? 여기서.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의하니? 자, 2분의 8, 90 곱하기 2니까 짝수배야. 짝수배일 때는 사인이 그대로 나오지? 그래서 사인 A 프라임 나오고 2, 4분면이니까 사인이 플러스니까 결국 사인 A 프라임과 같은 거야. 그래서 결국 얘도 사인 A가 사인 A 프라임과 같은데 그게 뭐야? 사인 A 프라임은 여기가 2R이니까 2R분의 요변이 A겠지, 그치? 네, 2R분의 A. 그럼 얘도 사인 A가 2R분의 A라는 게 증명이 됐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름이야. 여기가 지름이라면 여기가 2R, 여기가 A야. 그러면 사인 A가 지금 사인 90도잖아 지금, 그지? 그럼 사인 90도는 당연히 얼마니? 사인 90도 1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2R분의 A라고 한다면, 자, 2R이 결국에 누가 같아? A가 마주보는 변이니까 이게 결국 A잖아 지금. 그래서 2R분의 A가 1 되니까 역시 얘도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지? 90도일 때. 그러니까 뭐 직각, 분각, 예각일 때 다 성립함을 보였기 때문에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걸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A가 변일 때는 B가 변인데 C가 변일 때 다 성립하는 거야. 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은 뭐 증명 과정은 뭐 굳이 이렇게 뭐 자세히 할 필요 없고 그냥 어쨌든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사인 법칙이 뭐다. 자, 그래서 보기 1번에 보면 그림이 안 주어져도 뭐 그냥 A가 45도, R이 10일 때 스몰의 1을 구하시오. 그럼 아까 우리 사인 법칙이 2R이 사인 A분의 A잖아. 그럼 20은 사인 45도분의 A가 되겠지? 그럼 A가 뭐야? 20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1. 그래서 A는 10루트 2가 된다. 그 다음에 2번은 30도 A가 5일 때 R. 그럼 얘도 2R이 사인 30도분의 5와 같다. 자, 2분의 1분의 5니까 역수치하면 10이지. 즉 R은 5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넣으면 돼. 그냥 공식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럼 여기도 사인, 자 2R이 6이 사인 A분의, 자 A니까 3이지, 그지? 그럼 사인 A는 얘랑 얘랑 잘 바꾸니까 2분의 1이고 A는 예각이 돼. 그럼 예각 중에서 될 수 있는 거는 사인 값이 30도밖에 없지, 그지? 2분의 1 때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공식을 외워야 돼. 공개가 돼 있어요. 보기 2번은 도형론에서 이제 지름이 있는데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 자 그래서 지금 가계가 45도다. 여기가 45도다. 그 다음에 AC가 자 여기 AC의 길이 지름이지 2루트 2다. 그랬을 때 뭘 구하래? 대각선 BD를 구하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될까? 우선 요각이 몇 도니? 얘랑 얘 합이 180도니까 얘가 135도지, 그지? 그러면 사인 135도분의 자 BD의 길이는 뭐가 같다? 2R. 외접원의 지름 얼마야? 2루트 2. 자 그럼 BD는 2루트 2 곱하기 사인 135도는 사인 45도와 같지? 사인 X나 사인 180 빼기 X나 같은 거잖아, 그지? 그럼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 하면 없어지니까 BD는 2가 된다.
보면은 그 삼각형에 이제 그림이 안 주어지고 뭐 각이랑 변만 주어졌을 때 너희들이 알아서 그려야 돼 이렇게. A 60도, B 45도. 그 다음에 변 A가 6이다. 지금 A가 마주보는 변 여기가 6인 거야. 그때 우리 요 길이를 구해야 돼, B를. 그럼 사인 60도분의 6은 자 아까 내가 따로따로 얘기했잖아. 2R이 사인 A분의 A와 같고 근데 전부 다 2R이니까 결국 얘네들이 어때? 같은 삼각형에서는 무조건 요 값들이 다 똑같아야 돼. 2R 어차피 2R이니까 다 똑같아야 돼. 같은 삼각형이 돼서 그럼 사인 60도분의 6은 사인 45도분의 B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B는 자 사인 60도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인데 여기다가 사인 45도를 곱하니까 2분의 루트 1을 곱하면 되겠다 그치? 얼마냐 이거? 루트 3분의 역수치하니까 10인데 2분의 루트 2 루트 3분의 6 루트 2가 돼서 6이라 하면 3분의 6 루트 6 2 루트 6 그래서 B의 길이 루트 6이다 그래서 결국 얘네들 세 개도 같다 요거를 이용하면 돼 이제는 자 그래서 11-1번을 보자 이게 수능에서 단골 문제야. 이게 4점짜리가 항상 나와. 작년에도 나왔고 지금 이 공식과 이제 뒤에 나오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뭐 삼각형의 변의 길이나 뭐 각 크기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항상 나온다고 보면 돼. 수능에서. 그러니까 공식을 잘 외워놔야 돼. 자, 이걸 증명해라. 우리가 아까 사인 A가 아까 뭐였냐면 사인 A분의 A가 2R이지. 그러면 얘랑 얘를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 사인 A는 2R분의 A가 되고 스몰 A는 2R 사인 A가 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공식을 외워두는 건 기본이고 이거 그러니까 가장 기본 공식이고 여기서 이제 유도되는 게 얘랑 자리 바꾸면 사인 A는 2R분의 스몰 A 또는 스몰 A는 얘 곱하니까 2R 사인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도 다 표현이 가능해야 돼. 공식 하나를 외웠으면. 그럼 사인 A는 뭐야? 얘는 2R분의 A. 그럼 얘는 똑같은 방법을 하니까 2R분의 B. 자, 이렇게 되겠지? 어차피 2R 양수고 없애면 이건 삼각형의 뭐야? 기본 조건이 뭐야?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다른 한 변의 길이보다 커야 되지? 그러니까 삼각형이 되기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족한다는 얘기지, 그지? 증명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식 이게 나오잖아 지금, 그지? 유도가 되는데 이게 왜 성립해? 삼각형이 이루어지게 기본 조건이 뭐야? 두 변의 길이 합은 다른 한 변보다 커야 되잖아, 맞지? 이거 알지? 삼각형이 이루어지게 기본 조건. 그걸로 증명한 거야. 증명하라고 하면. 자, 그럼 이번에는 변의 길이를 우리가 아까 A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2R 사인 A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러면 이제 B는 2R 사인 B가 되고 C는 2R 사인 C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요거를 보고 B 대신에 2R 사인 B를 대입하고 A 대신에 2R 사인 A, C 대신에 2R 사인 C. 그럼 양면에 2R 없애. 나누면 2 사인 B는 사인 A 더하기 사인 C와 같다. 그러니까 사인 A, B, C에 관한 식을 나타낼 수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각의 B가 각이야 A, B, C 라지 3대 4대 5다.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B니까 어떻게? 180 곱하기 자 전체 얼마니? 3 더하기 4 더하기 5니까 11분의 3 얼마야 이거? 15, 40은 거지? 그럼 180 곱하기 12분의 4 60 180 곱하기 12분의 5 75도. 자 그래서 각의 크기의 B가 어떻게 되냐? 45도 대 60도 대 75도와 같다 이 말이야. 자 그때 뭐의 길이의 B? 길이의 B를 구하시오. 길이의 B. 자 아까 A, B, C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니? 지금 이렇게 표현했지? 자 그러면 A 대 B 대 C는
2R 사인 A 대 2R 사인 B 대 2R 사인 C와 같고, 자 양변의 2R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도 이 공식은 변의 길이의 B는 그 대응되는 각의 사인의 B와 똑같다 이거야. 이것도 기억을 해. 변의 길이의 B는 각의 크기의 B랑은 상관없고 사인 그 각의 사인 값의 B와 똑같다는 거야. 사인 값의 B. 저 사인 법칙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 뭐야? A가 45도, B가 60도, C가 70도니까 사인 45도 대 사인 60도 대 사인 75도와 같다.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 사인 75도는 문제에서 주어졌지?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자 이게 바로 변의 길이에 비하 같다. 변의 길이에 비는 뭐가 관련있다? 사인 값과 관련이 있다. 그 공식도 알아두면 편하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풀어서 그 밑에 거 2번 4번만 해보자. 여기서 이제 공식을 막 변환시키는 게 처음에는 외우기가 어려워. 문제를 자꾸 풀면서 외워야지. 어쩔 수 없다. 자, 우선 A가 아까 뭐라 그랬니? 2R 사인 A, B가 2R 사인 B, C가 2R 사인 C. 그대로 대입하면 양변에 사인 제곱 없어지게 돼 있지. 사인 제곱 나누면 사인 제곱 A가 사인 제곱 B 더하기 사인 제곱 C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까 내가 뭐라 그랬니? 변의 길이의 B는 누구에 비하 같다? 사인 값에 비하 같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A는 사인 A 대입하고 B는 사인 C, C는 사인 C를 대입하면 돼. 그냥. 그럼 똑같은 공식이 나올 거 아니야 지금, 그지? 어차피 2R 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A는 사인 A 넣고 B에 사인 B, C에 사인 C 넣으면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 A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이게 누가 같다고? A 대 B 대 C야. 그러면 그냥 A를 4로 놓고 B를 5로 잡아도 돼. 왜냐면 어차피 비율이야 우리가. A, B 대 B, C 대 CA의 비율 구하는 거지 A, B, C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뭐 원래는 이게 4대 5대 2는 4K, 5K, 2K 뭐 이렇게 나야 되지만 나중에 어차피 비율 따지면 K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를 4, B를 5, C를 2로 놓고 그냥 대입해도 돼. 그러면 A 곱하기 B니까 4, 5, 20, B 곱하기 C, 10,
15 곱하기 8이니까 약분하면 10대 5대 4. 그냥 대입하면 되냐? 이 숫자를 넣어도 상관없는 거야. 어차피 비율이니까. 자, 뭐 그런 식으로 요 변의 길이비는 사인 값의 비와 같다. 그것만 잘 기억을 해놔. 그 다음에 이제 11-2번을 보면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보이면 돼.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거야. 자, 아까 원래 사인 법칙이 뭐였니? 사인 A분의 A가 2R이야. 그럼 사인 A는 뭐야? 얘랑 자리 바꾸니까 2R분의 A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공식이 이게 변환이 안 되면 원래 공식을 써놓고 생각을 해봐. 자리를 바꿔. 여기다 대입하면 사인 A 대신에 2R분의 A의 제곱. 그다음에 사인 B는 당연히 뭐겠어? 사인 B는 2R분의 B가 되겠지. 그럼 4R 제곱분의 B 제곱. 사인 C는 아까 뭐야 그러면 2R분의 C가 되겠지. 그럼 A 사인 A 아까 뭐야? 2R분의 A 사인 B 2R분의 B. 그래서 이렇게 다 대입을 해버려. 그럼 좌변과 우변이 실제로 같음을 보여주면 되겠지. 자, 2R분의 1, 2R분의 1 있으니까 밖으로 빼면 2R분의 1 밖으로 빼면 4R 제곱분의 C에 A 곱하기 A, B 곱하기 B 되니까 얘도 4R 제곱 밖으로 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자,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보였지? 그럼 증명이 된 거야 그냥. 성립함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인 A를 식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바꾸는 거 활용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판별식을 이용한 문제가 되게 자주 나오지. 판별식 이용한 문제. 자, 이게 중문을 갖는다. x에 관한 2차원 형식이죠? 자, 중문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지. 짝수 공식의 판별식 보자. 여기 2니까. 자, 2로 나누면 사인 A, 사인 B 제곱이지. 사인 제곱 A, 사인 제곱 B 빼기. 자, x제곱에서 AC지. 그러면 사인 제곱 A 곱하기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C를 뺐더니 중문을 가지니까 0이다. 자, 양면에 사인 제곱 A 공통이지? 사인 제곱 A 나눌 수 있지. A가 뭐니까 0도보다 클 거 아니야. 각이 왜? 삼각형의 내각이니까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잡을 수 있을 거. 어쨌든 뭐 180도보다 잡을 수 있겠지. 어쨌든 양수잖아 사인 값은. 그러니까 이걸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빼기 사인 제곱 A 빼기 사인 제곱 C는 0.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삼각형인지 알려면 뭐가 중요하니? 변의 길이가 중요해. 변의 길이. 그럼 각을, 이건 각이잖아? 변으로 바꿔야 돼. 변의 길이를 알아야 어떤 삼각형인지 안단 말이야. 대부분 봐봐. 너희는 직각삼각형이면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다 변의 길이와 관련이지.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면 뭐야? 예를 들어 A와 B가 같다. 다 변이랑 관련있기 때문에 각을 뭘로 바꿔야 돼? 변으로 바꿔야 돼. 그럼 이거는 A는 각이고, 민준아 앞에서 하냐? 대놓고 자면 어떻게 해? 사인 A는 각이고 얘를 A가 변이잖아. 뭐 ER은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는 내저분의 지름은 어차피 없어지게 돼 있어. 다 ER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뭐야? 여기서 A, B 이런 변의 길이로 바꾸란 말이야. 그러면은 사인 제곱 B 대신에 사인 제곱 B는 뭐야? 4R 제곱분의 B 제곱. 얘는 4R 제곱분의 A 제곱, 4R 제곱분의 C 제곱이 되면서 어때? 양변에 4R 제곱 싹 다 없어지겠지. 넘기면 B 제곱은 자 이렇게 되지? 뭐냐 이거? 직각삼각형. 자, 직각이 되면 어느 각이 직각이냐? 또는 어느 면이 빗변이냐 얘기해줘. 각 B가 90도의 직각삼각형. 또는 뭐 변 B가 빗변이 B인 직각삼각형.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각으로 표현해도 되고 뭐 상관없다. 뭘로 표현하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보잖아? 전부 다 변으로 바꿀 거야. 사인 값을 저렇게 2r분의 a로 바꿔서 사인 a를 바꾸면 변에 관한 관계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보면 돼. 11-3번 둘 다 해보자. 1, 2번. 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우선 사인 법칙을 써야 되잖아. 코사인 제곱에 관련된 식은 너희들이 안 배웠으니까 사인으로 바꿔야 돼.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꿔야겠다. 그치? 자, 얘는 마이너스가 앞에 있다 부호한데 얘는 1 빼기 사인 제곱이 여기 1 소거되고 여기 1도 소거되네. 자, 사인 제곱에 있는 4 제곱분의 a 제곱, 4 제곱분의 b 제곱, 4 제곱분의 c 제곱가 없으면 b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 제곱.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너희들 어떤 삼각형을 쓸 때 반드시 직각이면 어느 각이 직각이다, 이등변이면 어느 변이 같다, 이거 써줘야 되고 안 써주면 부분적으로 써야 돼.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사인 a에 2r분의 a 대입해서 4의 제곱분의 a 제곱, 4의 제곱분의 b 제곱 없어지겠지. a 세제곱이 b 세제곱이면 a는 b랑 같을 수밖에 없다, 그지?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인은 변으로, 뒤에 나오는 코사인 법칙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사인을 변으로 바꾸는 식을 배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볼 때는 다 각에 관련된 걸 변으로 바꿀 거야. 이렇게 이제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11-3번을 보자. 자, 다음 삼각형을 푸시오. ABC를 푸시오. 푸시오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삼각형에 용요소 있었잖아. 6개의 요소 뭐였어? 세 각과 세 변이 있으면 지금 한 각과 두 변이 주어졌잖아. 그럼 나머지를 싹 다 구하라는 얘기야. 지금 안 주어진 거, 뭐 B, 각 B와 각 C, 그다음에 변 C의 길이를 다 구하라 이 말이야. A가 30도다. 그럼 마주보는 변이 2고, 자, 요 변이 2루트 3일 때 우선 사인 법칙에 따르면 각 B를 구할 수 있잖아. 사인 30도분의 2는 사인 B분의 2루트 3과 같다. 근데 이게 2분의 1이니까 역수 취하면 4가 돼서 사인 B랑 4랑 자리를 바꾸면 4분의 2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B가 되는 건 몇 도니? 사인 몇 도? 60도. 자, 근데 사인 60도는 사인 110도와 같니 안 같니? 사인 60도는 사인 120도와 같지?
우리가 사인은 어떨 때 같아? 180 빼기 x와 사인 180 빼기 x와 사인 x가 같다. 찬우야 맞냐? 응, 줘라. 정신 차려 봐봐. 그럼 사인 이게 60도인데 한각이 30도야. 그러면은 지금 A는 30도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C는 뭐가 되겠어? 90도가 되겠지. 그러면은 지금 A, B, 자, 그럼 직각일 때 이렇게 직각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지금 직각이. C가 90도. 여기가 30도가 되고 여기가 A가 마주보면 2. 그럼 여기가 2 루트 3. 그럼 마주보면 1대 루트 3 대 2니까 여기가 4가 되겠지? 그럼 변 C는 4.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각 B, 각 C, 그 다음에 변 C. 또는 B가 120도도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사인 60도와 사인 120도는 같아. 근데 A가 몇 도야? 30도란 말이야? 그럼 가능하잖아. C는 30도가 되겠지?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변 C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사인 C분의 사인 30도분의 변 C는 아까 사인 A분의 A가 얼마였어? 2였지? 그럼 C도 2가 돼야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다 해줘야 돼. 가능하니까. 우리가 사인 값은 지금 사인 60도와 사인 120도가 같으니까 각각의 경우에 다 지금 두 가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써줘야 돼, 답을. 그런 식으로 11-5번에 3번을 한번 해봐. 답이 두 가지가 나오니? 그럼 그려봤더니 잘 모르겠으면 그려봤대요. 사인 B, 자 사인 30도분의 마주보는 게 루트 3은 자 사인 C를 모르니까 사인 C분의 3과 같다. 그래서 이제 2분의 1 없으니까 2루트 3은 여기 자리 바꾸면 2분의 루트 3이 사인 값 되는 거는 60도도 되고 120도도 되잖아, 그렇지? 얘가 60도면 A가 지금 B가 30도니까 A는 90도. 그럼 딱 뭐야 우리?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니까 1대 루트 3대 2지? 그래서 A는 2루트 3. 그럼 이때는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되잖아. 지금 30도, 30도, 120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여기도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삼각형 다
그려줄 수 있다. 사인 법칙은 주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야. 주로 뭐가 주어졌을 때 쓰이냐? 두 변과 요 사이각이 아닌 각이 주어졌을 때 주로 쓰여.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사인 법칙 배웠고 다음에 바로 배우는 게 코사인 법칙인데 어떨 때 사인 법칙 쓰고 어떨 때 코사인 법칙 쓰는지 알아야 되는데 두 변과 이긴 각이 아닌 다른 한 각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사인 법칙을 써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사인 법칙. 근데 이제 지금 배우는 코사인 법칙은 두 변과 B인 각을 알 때 이제 쓸 수 있는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을 설명을 해줄게.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코사인 법칙이 좀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중요하고. 자, 코사인 법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제일 코사인 법칙이 있고 제이 코사인 법칙이 있는데 사실 너희들이 제일 코사인 법칙은 안 써. 잘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그냥 코사인 법칙은 제2 코사인 법칙을 얘기하는 거야. 제2 코사인 법칙. 그래서 그 책에도 보면은 박스 안에 빨간 박스 안에 제2 코사인 법칙 괄호하고 코사인 법칙 써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코사인 법칙은 제2 코사인 법칙이야. 제2 코사인 법칙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 근데 이거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제1 코사인 법칙은 쉽게 유도가 돼. 자,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 그으면 자, 요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니? 자, 요 각이 B야. C. 자, 변 C와 각 B를 이용하면 요건 뭐지? C 코사인 B가 되고 자, 요 변의 길이는 변 B와 각 C를 이용하면 B 코사인 C가 돼. 자, 그럼 A는 뭐니? A는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이게 바로 제1 코사인 법칙이야. 제1 코사인 법칙. 이런 식으로 하면 B는 어떻게 되겠니? A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A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유도가 되는 게 제1 코사인 법칙. 뭐 잘 쓰진 않아. 뭐 이것도 예각, 직각 두 각인데다 증명을 하는데 그냥 읽어. 내가 예각만 증명했으니까 뭐 직각, 둔각은 너희들이 읽어봐. 뭐 증명이 다 돼.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보기 1번 한번 볼까? 제일 코사인 법칙. 자, 변 B가 30도, 각 B가 30도, C가 45도. 여기 몇 도냐? 105도지. 그 다음에 B가 2가 되고 C가 2루트 2돼. 그때 우리가 누굴 구하냐? 각 A. 뭐 105도 바로 나오지? 그 다음에 변 A를 구하시오. 자, 변 A를 구할 때 바로 이걸 써먹어. 어떨 때? 얘가 특수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모르잖아. 105도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인 105도를 구할 수가 없다고 문제에서 안 주어지면 그때 유용하게 써먹는 게 바로 이 특수각인 걸 이용해 먹으면 된다는 거야. 특수각. 그럼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서 아까 이 공식 써봐. 여기는 뭐가 되겠어? 2 루트 2 코사인 30도가 되고 여기는 2 코사인 45도. 그러니까 구할 수 있잖아. 2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30도 얼마니? 2분의 루트 3이지. 2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루트 6 더하기 루트 2. 그래서 105도를 몰라도 특수각이 아니잖아. 바로 이 제일 코사인 법칙으로 변 A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때 유용하게 써먹는 거야. 제일 코사인 법칙은. 나머지 두 각이 특수각인데 얘는 특수각이 아니지만. 자, 그럼 제일 코사인 법칙은 유도를 어떻게 하냐면 요 제일 코사인 법칙에서 유도가 돼. 제일 코사인 법칙에서. 자, 제일 코사인 법칙에서 각각의 A를 양면에 곱해. 자, 여기다 A를 곱하면 어떻게 돼? A 제곱은 AB 코사인 C AC 코사인 B.
자 여기다는 b를 곱해 양변에 b제곱은 a, b 코사인 c, b, c 코사인 a. 여기다는 c를 곱하면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자 요거 더하기 요거에서 얘를 뺀다고 생각해봐. 자 이게 1, 2, 3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2번 더하기 3번에서 1번을 뺐다고 생각해보자. 자 우선 얘 더하기 얘에서 얘를 빼면 자 AB 코사인 C 이거 없어지겠지. 여기서 이거 빠지고 AC 코사인 B도 역시 여기서 없어지겠지. 자 그럼 2 더하기 3이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은 얘 더하기 얘만 남지 그지? 얘 더하기 얘 빼기 얘니까 그러면 BC가 BC 코사인에 똑같네? 2BC 코사인 A. 자 여기서 공식이 뭐냐? A제곱 자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A다. 자 외워야 돼. 요 공식이 외우기 좀 힘들어. 어떻게 외우냐면 A제곱은 다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이야.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그 두 변 곱하기 2야. 2BC 요 각은 요 변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A와 관련이 있어. 그래서 외울 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자 이런 식으로 하면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AC 코사인 B가 돼.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가 됩니다. 규칙을 알겠지? 무슨 규칙인지. 얘 변이 A제곱이면 여기는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 빼기 그 두 변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얘랑 마주보는 값. 알겠어? 그렇게 외우면 돼. 그렇게. 이걸 외워야 돼.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암기 중요하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약간의 유도되는 공식이 있다. 우리가 이거는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직접 쓰는 공식이고 내가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코사인 A를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BC 코사인 A는 얘 이쪽으로 넘기면 돼.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자 여기서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다. 자 요것도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 내가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요 공식에 직접 대입하면 되고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 요거에다 대입하면 돼. 코사인은 어떻게 되냐면 이 A가 없는 변이야. A가 없는 변 BC지. 2BC분의 자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나눈 변의 제곱 A제곱. 뭐 이렇게 해오면 그나마 외우기 좀 편하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코사인 B와 코사인 C도 다 바로 나타낼 수 있겠지. 코사인 B는 자 B가 없는 건 누구니?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되고 코사인 C는 C가 없는 건 없어야 되니까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외워진다. 그치? 아 이거 외워야 돼. 이건 이제 메인 공식이고 이게 메인 공식이고 여기서 유도되는 공식이 이거야. 그래서 결론은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공식이 크게 중요한 게 두 개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지금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진다. 자, 내가 아까 설명했어. 사인 법칙이 나올 때는 아까 어땠어? 요각과 예를 들어서 요변, 뭐 그 다음에 뭐 요변. 그러니까 두 변과 끼인각이 아닌 다른 한각이 주어졌을 때는 사인 법칙 쓴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일 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사인 B분의 B가 사인 A분의 A와 같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A각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B와 이거 세 개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사인 법칙으로 풀 때 쓰는 거고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 지금 두 변 3, 4고 끼인각의 크기가 60도다. 여기가 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봐. 그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60. 그럼
그럼 여기가 A야. 자, 어떻게 그러지? A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A. 자, 그럼 B가 얘고, C가 얘고, A가 얘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 9 더하기 16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24. 코사인 60도. 25 빼기 24, 코사인 60도 200. 25 빼기 12. 자, A 제곱이 13이니까 A는 루트 13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는 다른 한 변의 크기 구할 때 바로 코사인 법칙 쓰는 거야. 코사인 법칙. 알았니? 두 변과 끼인각이 아닌 다른 한 각이 주어졌을 때는 사인 법칙 쓰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떨 때 사인 법칙 쓰고 어떨 때 코사인 법칙 쓰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꼴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야. 꼴을 보면. 그래서 끼인각이 아닌 각이 주어졌을 때는 사인 법칙,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는 코사인 법칙을 쓴다. 그걸 알아두면 돼. 자, 그래서 보기 3번에 평행사변형이 있다. AB가 3이고 BC가 5고 여기가 60도일 때 대각선 BD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여기가 5잖아. 자, 그 생각을 해보자. 지금 얘가 3이고 얘가 5면 여기가 5. 그럼 얘가 60도니까 여기 몇 도니? 120도지? 얘와 얘 합이 180도니까? 그럼 봐봐.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졌으니까 무슨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 그치? 민준아 맞냐? 코사인 법칙이지?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자, BD의 제곱은 3의 제곱, 5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120도 30 코사인 120도가 뭐지? 코사인 60도인데 부호는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다. 그치?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 뭐야 180도 빼기 60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짝수니까 코사인 60도인데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붙으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코사인 60도 얼마야? 2분의 1. 그럼 34 더하기 15 49네? 그럼 49가 BD의 제곱이니까 BD는 7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졌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쓴다. 자, 또 어떨 때 코사인 법칙을 쓸까? 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도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 6, 5, 4. 자, 세 변의 길이만 주어졌을 때도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지금 코사인 A가 6이야? 여기가 A네. 그 다음에 B가 5니까 여기가 B네. 여기가 C. 자, 이랬을 때 코사인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아까 코사인 A의 공식이 뭐였니? 자, 코사인 A는 뭐였지? A가 없는 변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과 같다. 자, 그러니까 어때?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A가 나온단 말이야. 아까 혹시 이렇게 되지? 자, 2 곱하기 자, B가 얼마야? B가 마주보는 변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각을 구하고 싶다면 내가 코사인 A 이 각을 구하고 싶다면 2 곱하기 옆에 변이야.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분의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2 곱하기 옆에 변 5의 제곱 4의 제곱 빼기 6의 제곱 얼마니 이거? 40분의 41 빼기 30이니까 5가 되네? 8분의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언제?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졌거나 아까처럼 두 변과 끼인각 아니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코사인 법칙을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거기 5번은 우리 예전에 너희들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우지? 2학년 2학기 때 뭐 배우냐면 각이 예각이면 자 A각이 예각이면 A제곱보다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더 크다. 이거 성질 배운 적 있지 이거? 한 각이 예각일 때 그 각이 마주보는 변의 제곱보다 다른 두 변의 제곱이 크다. 이게 예각삼각형일 때 성질이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코사인 법칙으로 사실 증명이 돼. 코사인 법칙으로 어떻게 증명하냐? 우리가 아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A에서 2BC 코사인 A는 어떻게 돼?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자 이렇게 되는데 자 BC는 변의 끼니까 무조건 양수. A가 이 각에서는 무조건 A 코사인에도 양수잖아. 그럼 양수야. 0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A제곱 넘기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보다 크다가 증명이 되는 거야. 우리가 코사인 법칙에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럼 만약에 둔각이라면 그때는 뭐야? 둔각일 때 성질이 뭐였니? 그 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 이 공식을 그대로 생각해봐. 우리가 둔각일 때 코사인이 자 90도 180도 사이의 코사인이 어떻게 되니? 자 여기가 파이 2분의 파이일 때 자 90도와 180도 사이의 음수야 음수. 그러니까 봐봐 얘는 양수지만 얘가 음수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가 반대로 0보다 작아지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제곱이 넘어가니까 이게 성립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둔각일 때는 얘가 더 크고 얘각일 때는 두 변의 제곱합이 더 크다. 그게 증명이 된다 이거야. 다음에 146쪽에 푸시오라는 뭐다? 세각과 세변의 길이 다 구하라는 얘기야. 이게 좋은 조건. 삼각형을 그려봐. B가 60, C가 40, 그럼 105도니까 얘가 75, C가 2. 자, 뭘 구하는 거야? 우선 두 각과 다른 한 변이 주어졌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뭘 써야 될까 우선? 두 각을 알면 당연히 남은 한 변의 길이 남은 한 것도 알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세 각을 다 하는 거지 결국. 그럼 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변과 양 끝각을 할 때와 똑같은 말이야. 한 변과 양 끝각을 할 때. 그때는 우선 다른 한 변의 길이는 구할 수 있는 게 뭐 있다? 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사인 45도분의 2는 자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사인 60도분의 B와 같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 역수가 되니까 2 루트 2 곱하기 사인 60하면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 B가 되겠지? B는 루트 6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또 특수각이 아니잖아, 그지? 그럼 뭘로 할까? 특수각이 아니면은 뭘로 해야 될까? 지금 B 구했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애매한 게 J 코사인 법칙으로 쓰려고 하니까 요각을 우리가 요각일 때 코사인 값을 모른다는 말이야. 그래서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특수각인 게 두 가지가 있잖아. 그때는 무조건 J 코사인 법칙 쓰는 거야.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J 코사인 법칙 써서 2 코사인 여기가 뭐야? 2 코사인 60도. 그럼 여기는 뭐야? 루트 6 코사인 45도. 그래서 J 코사인 법칙을 써야 요 길이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J 코사인 법칙으로 이걸 구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코사인 값이 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니까 1이고 얘는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니까 루트 3이지. 그러니까 요 길이가 1 더하기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A의 변의 길이 1 더하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다 구했잖아. 각 A 구했고 75도. 그 다음에 변 B의 길이도 구했고 그 다음에 변 A의 길이도 구했고. 그래서 이 변 A의 길이 구할 때는 제일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쓰냐? 바로 이 두 각이 특수각일 때.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이거는 제일 코사인 법칙으로 이걸 못 구해. 제일 코사인 법칙으로 쓴다. 그 다음에 각 B와 C가 아웃이네. 좀만 쉬자. 좀만 쉬자. 좋은 사람은 좀. 내가 아까 말했잖아. 항상 마주보는 병과 이게 알파벳이 같아야 돼. 우리가 수학에서 그렇게 써 무조건.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건 약속이야.